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오늘 녹화 기준으로 첫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좀 어색했지만 어색했고. 뿌듯했습니다. 어, 네. 이제 방송 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오는 거는 참 좋은데 이거 뭐랄까 다른 공부보다 이거는 이제 돈을 버는 공부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방송을 딱 보고 이제 집에다 보니까 저 때는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좀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카메라니 방송이니 마이크니 싹 다 있고 진짜 정말 주린이에서 전문가로 거듭나 봅시다. 네. 저 화이팅 해봅시다. 큰 돈 벌고 싶어요. 작은 돈 벌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네. 큰 돈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우리를 주식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인도해 주실 시무제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무제 선생님께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숙제 검사 안 하시나요? 예, 숙제 검사 해야죠. 보통 이 검사들 싫어하시는데 다들 잘 하셨나 봅니다. 뭐 모의 투자니까 예. 어떤 종목 투자하셨는지 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조선업 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종목은 혹시 종목은 펜오션이라고. 펜오션. 네. 이유는요? 이제 물류 관련 종목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물류 부분은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많이 빠져 있고 해서 그래서 공략을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일단 다 들어볼게요. 예, 선생님. 네. 저는 원준이라는 예.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원준? 김원준? 원준? 2차 전지, 그거는 아재만 알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을 찾다가 양극재, 음극재 소속로 사업을 하는 원준이라는 기업을 찾게 되었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노바텍이라고 노바텍. 차폐 자석입니다. 이거 원래 그 휴대폰 그 액세서리에 그 만들던 곳이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도 이제 납품 계약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또 차폐 자석 자체가 추후 그 자동차 쪽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앞에 장래성을 보고 좀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업황을 봅니다. 예, 저희가 예, 선생님. 예. 이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예, 한번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네. 그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 사이클 업종이에요. 해운 업종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너무 좋아. 너무 좋고도 내년에도 회사 측에서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PR도 5배 미만 아주 싸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내년에 몰라. 그래서 지금 사실 저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제 시장에 패션이 지금 어떻다? 아주 그냥 고성장 산업에만 지금 막 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두 번째 원준 같은 종목은 이게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상장하고 좀 최소한 한 달, 두 달이 지나야지 이게 수급이 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 네. 근데 이제 2차 장비 업체는 뭐다? PR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었죠. 그죠?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업체가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왜냐? 장비 업체는 이것도 사이클이에요. 예측이 안 돼. 이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거는 조금 아쉬웠다. 예, 업종 선택은 잘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노바텍 같은 경우는 그 보니까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즉 PR이 높아진다. 기존에 이제 태블릿에만 들어가다가 또 스마트폰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측면에서는 종목 선택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네. 세 분 중에 요 학생은 정말 그래도 내가 지시한 대로 숙제를 잘 해왔다. 굳이 1등을 한 명 꼽자면 굳이 누굽니까?
그래도 이 박인부님이 오. 가장 우리가 PR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오. 굳이 꼴등을 꼽자면 누굽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원주. 이게 종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거의 뭐 준 전문가 수준으로 제 기준에는 분석들을 하셔서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볼까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건 사실 그 주식 선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면은 바로 올라야 되는데. 그죠? 아, 이게 내가 분석을 잘했어요. 주식을 샀는데 시장은 올라요. 근데 내 종목은 횡보해. 오케이. 근데 6개월이 됐어. 근데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 오히려 빠져. 마이너스 30%야. 난 좋게 보고 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손절하죠, 그죠? 예. 손절했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그죠? 예. 멘붕. 다시는 안 봐,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투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내가 사면 오르고 바로 오르고 내가 팔면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비법을 공개할 거니까 이 주제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파워풀하고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주식도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50.1%만 돼도 무한 반복하면은 우리는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기관 매매를 추종해서 투자 기간을 단축하고 우리가 좀 빠르게 매매를 하자.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훌륭한 주식 투자법과 또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될 우리의 주식 계좌를 빨간불로 바꿔줄 와일드 카드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에서 852 시무제를 검색하셔서 꼭 친구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볼 텐데요. 수급 분석, 수급.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부터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가 상승의 3요소를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펀더멘탈, 수급, 모멘텀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자, 펀더멘탈은 뭐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보다 실적과 밸류에이션,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PER이 높아지는 거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수급이죠.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이 뭐예요? 이벤트. 그렇죠. 이벤트 재료.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스케줄, 일정 매매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치고 드라마 제작사 주가가 올랐죠. 왜? 그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 몰랐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올랐어요, 주가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11월 19일 날 지옥이라는 대작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한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산 겁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영하기 전에 팔았는데 방영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계속 1등을 하지만 주가는 급락세를 보는 거죠. 왜? 그 전에 산 사람들은 뭐 잘 되건 못 되건 나는 많이 먹었어. 난 여기서 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딱 그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드라마가 잘 돼서 오를 확률, 안 돼서 빠질 확률이 어떨까요? 내가 미리 많이 먹었는데 빠질 확률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안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이벤트 매매는 언제 하냐? 게임 출시, 드라마, 영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많이 쓰여요. 이런 건. 그리고 이 수급 분석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뭐 경제학을 떠나서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만 배운 것만 해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수요와 그치, 수요와 공급이죠. 그럼 주식 시장의 수요는 뭐야? 매수, 그죠? 공급은 매도죠. 즉 어찌 됐든 간에 매수와 매도가 부딪혀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싸고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남이 사줘야지 주가가 오른다. 여기서 남은 뭐다? 이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주체, 기관.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죠. 그러니까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줘야 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연속적.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겠죠. 연속. 연속적으로 사줘야지 주가가 오른다. 지금 뭐다? 이 수급 분석은 단기 매매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수급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렇게 중요한 주체인 건가요? 자, 아까 수급의 3주체라 그랬죠. 뭐 말이 거창한데 사실 뭐 찍히는 게 딱 3개잖아요. 그죠? 기관, 외국인, 개인.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다? 기관만 추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이 세 주체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금이 많은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제일 커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형주를 분석해서 사질 않아요. 왜? 이 신흥 시장이라 그러면은 뭐 중국 있을 거고 대만 있을 거고 한국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산 배분만 하는 거예요. 중국의 몇 프로, 한국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 비중을 올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의 어떤 조그만 주식을 사겠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관련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뭘 결정한다? 시장을 결정한다. 시장의 움직임은 외국인이 결정을 하고 이 중소형 개별주의 움직임은 기관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찍히는 게 있는데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소위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으로 찍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주가가 오르면 그건 조심해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의 주역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한 25조에서 70조까지 거의 3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 기관 매물을 다 개인들이 받아내서 우리가 주가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 이 정체 내지 감소했다. 한 65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되는 게 개인 자금은 말랐죠. 기관도 펀드 자금은 말랐죠. 그러니까 외국인에만 달렸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뭐다? 환율이. 환율도 중요하고 아까 국가별로 비교를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경제 자체가 중국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프락시예요.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시장을 움직이려면 외국인이 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하군요. 오늘 이제 기관을 추종 매매해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기관은 그러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관 투자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연기금. 연금, 국민연금공단. 뭐 금투. 사모펀드 블라블라 하는 것 같던데. 자, 그럼 이제 기관 투자가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 6, 7개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보다 여기서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3대장이 제일 중요하다.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기관 중에서도 이 3대장이 제일 중요하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얘들이 액티브하게 매매를 해요. 액티브하게 매매한다는 건 뭐야? 자신의 의지로 사는 거거든요. 반대말은 뭐야? 패시브죠. 패시브 매매란다는 건 그냥 지수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카카오페이가 빵 뛰죠. 왜?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됐다. 그걸 복제하는 펀드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그냥 지수를 복제한다. 수동적으로. 액티브는 내가 좋아서 사는 거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연속성. 한 번 사고 땡 하면 안 되잖아. 계속 살 수 있는 기관들이 바로 이 3대장이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투신이라 그러면 뭘까요? 왜 투신이라 그래요? 투자신탁. 그렇죠. 옛날 사람입니다. 그치? 옛날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투자신탁 운용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자산운용사의 옛말입니다. 사실 지금 안 쓰죠. 자산운용이 투자신탁인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투자신탁 운용이 이름을 바꾼 거죠. 자산운용사로.
그래서 이제 그 투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많이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증권사에서 일하는 줄 아는데 네. 자산 운용사에 펀드 매니저들이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어떻게 돼요? 공모 펀드를 많이 운용을 했었죠. 뭐 미래에서 3억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뭐다? 불특정 다수. 공모 펀드는 불특정 다수다. 그 다음에 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 연기금이라든가 은행 보험 이런 데서 아웃소싱 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아웃소싱을 줘요. 외주를 주는구나. 외주를 줘요. 아. 거기서 이제 레이싱 경쟁이 됩니다. 꼴찌는 아웃. 이럴 때는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예, 평가 기준은 뭐냐면은 벤치마크, 기준 수익률, 코스피 대비 수익률. 코스피 대비 잘했냐, 코스피 대비 못했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어떻게 했어요? 고액 자산가들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절대 수익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모펀드가 수익률에 가장 민감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액티브하게 아주 모멘텀 있는 종목을 발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기관 투자가 중에서 제일 똑똑한 펀드다. 어떻게 보면 얘만 따라하면 된다. 특히나 사실 요새 이제 공모 펀드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 네. 사모펀드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기금은 뭐 잘 알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3대 연기금인데 여기가 뭐 장기 투자 기관이니까 그리고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자기들이 운용을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패시브하게 한다. 지수만 복제라는 거예요. 지수 추종. 그러니까 절반은 어떻게 한다?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의 이 3대장을 기억하셔라.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예요. 증권사. 이게 소위 프랍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본, 내 돈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금융기관이니까 뭐 리스크 있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이제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러니까 현물과 뭐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컴퓨터 알고리즘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사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연속성. 연속성이 없어. 오늘 엄청 사도 내일 도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주의해야 돼? 금융투자가 사서 올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건 오히려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도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은 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만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매는 주의를 하셔라. 네. 좋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간단합니다. 은행보험은 뭐 여기도 아웃소싱을 주고 고유자금은 보수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뭐 기타 법인이라고 찍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식 투자라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투자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투자법에 관련해서 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오늘 또 방송 말미에 공개될 우리의 주식 계좌를 빨간불로 바꿔줄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852 심우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매매의 중요성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기관의 종류도 살펴봤고 그러면 기관 매매가 왜 중요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앞에서 설명한 것들 그냥 총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 종목 투자에서는 기관 투자가가 제일 민감하다. 왜? 수익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대형주는 사실 뭐 시장에 달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초과 수익이 낼 수는 없고 이 중소형 개별 종목에서 초과 수익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이 개별 종목 발굴은 가장 최고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컨닝을 해야 됩니다. 컨닝. 그렇죠? 네. 답안지를 다 줬는데 네. 보고 해야지. 맞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유하고 싶은 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 항공모함이에요.
덩치가 너무 커. 네. 방향을 틀려면은 하루 이틀에 안 돼. 아, 며칠이 걸려요. 자, 이렇게 사실 팔 때도 힘든데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떤 종목이다? 리서치 검증이 끝났다. 이제 보통 운용사에는 그 인하우스라 그러거든요. 그 내부에 애널리스트들도 있어요. 아, 근데 또 어때요? 증권사에 또 애널리스트가 있죠. 되게 유기적으로 정보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기관의 정보력은 개인과 비교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안 나지만은 그래도 훨씬 더 정보력이 세다. 응? 사는 종목은 뭐다?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뉴스가 나오고 사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네. 보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호재, 뭐 신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힌트를 얻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 피킹을 하고 네. 매매 타이밍을 그때 잡으라는 거죠. 언제 잡아? 기간이 들어올 때. 그렇죠. 기관이 들어오는 초입에 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기관의 매매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사는 거고 밑으로 가면 파는 거예요.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 파란색 선. 네. 그다음에 제가 이 수직선을 그은 건 뭐냐? 이때부터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날짜. 이때부터 기관이 들어온 날짜를 제가 수직선을 걷어요. 자, 보시면은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 10월 중순부터 기관들이 삽니다. 사면 어떻게 돼? 계속 사죠. 네. 근데 이때 크게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고 또 LG 이노텍이 메타버스 ETF에 포함이 되면서 메타버스 테마가 붙으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살 때는 뭔가 있다. 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몇 개월 사이죠? 지금 그 선에서부터 이거? 지금 주가가 이거요? 네네 10월 중순이니까 뭐 한 달쯤 되겠네. 한 달 사이에 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이게 사실 기관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는 지나고 나서 실적이 좋았죠. 이거는 실적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게 이때부터 며칠 동안 계속 사면서 주가가 지금 더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예 안 보던 건데 내가 보던 거랑 완전히 틀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미리 안 게 아니라 기관이 실적을 보고 들어와도 이렇게 주가는 뛴다 이거지. 그다음에 이제 기관 매도로 빠지는 사례를 좀 볼게요. 루트로닉이라는 업체는 그 의료기기 업체거든요. 사실 올해 내내 주가 좋았습니다. 주가 좋았는데 자 11월 초부터 갑자기 기관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해. 근데 알고 보니까는 3분기 실적이 아주 안 나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기가 막히게 안 해. 결과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힌트를 얻자는 거니까 우리는. 이 나온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하죠. 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기관 순매수 종목을 어떻게 뽑냐? 일단 장마감 후에 이 모든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네. 근데 주로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절대 금액 위주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큰 종목 위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평소보다 갑자기 기관이 불쑥 들어온 종목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자 이거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 인공지능 투자비서 AI 라시로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상장 주식 수분의 순매수량 이게 떠요. 당일날. 그래서 0.5% 이상 들어온 종목들을 떠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상으로 보자는 거죠. 갑자기 평소보다 막 갑자기 들어온 거. 우리가 일일이 다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 한다?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 무조건 실적과 모멘텀을 체크를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해야 돼요. 최소한 맨날 적자나고 그러면은 사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라? 관심 종목에 넣어라. 관심 종목에 넣어라.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연속성.
이틀 이상 계속 산다. 근데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매수 타이밍이다. 또는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기관이 아예 안 샀어. 그 전까지 아무 매매가 없다가 갑자기 갑자기 샀어. 그럼 그날 주가는 또 오르락겠죠? 네. 하지만 얘들은 뭘 본 거야?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종목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날 시가에 일부라도 사라. 다음날 시가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와일드 카드 궁금합니다. 네. 네. 와일드 카드가 될 종목. 예, 가지고 왔죠. 아, 역시. 이때만 되면 잠이 확 깨고 그냥 네. 막 다 그냥 아까 계속 졸던데. 약간 좀 피곤하다가 지금 컨디션이 쌩쌩합니다. 예,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땡땡땡땡 홀딩스예요. 땡땡땡땡땡 네 글자. 네 글자. 홀딩스라도 알려주신 게 어디야? 근데 사실 이제 홀딩스 되게 많은데? 홀딩스 많고. 엄청 많아. 홀딩스라 그러면은 지주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분 가치만 반영을 하고 본업 가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회사 가치 플러스 본업에서도 뭔가 하는 회사.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가치를. 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8천억 정도 해요. 자회사 중에 이 상장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1등 회사예요. 네. 상장 자회사의 가치와 기타 자산, 현금만 합치면 8천억이 나와요. 즉 뭐야? 이 자산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을 설명을 한다. 네. 자, 그런데 본업이 또 있습니다. 본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잘 모르는데 2차 전지 소재, 요새 제일 핫하죠. 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전해액이라는 걸 만들어요. 전해액. 네, 전해액. 네. 네, 이 종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852 시무제 친구 추가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간불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끝나자마자 보통 무슨 종목인지 우리 막 찾아보지 않나요? 당연히 찾아오죠. 예. 알 것 같으세요? 전혀 저도 감은 네. 아니 땡땡 홀딩스는 많은데 네 글자가 앞에 붙은 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죠. 예, 오늘도 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심은재 선생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